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에요.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12월 15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단타 종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은 플러스 0.26%의 상승 마감했고 다우존스 역시 플러스 0.4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보면은 한 1시쯤에서 2시경 이 부분에서 푹 꺼졌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다 똑같아요. 한 요 부분에서 푹 꺼진 다음에 푹 올라왔죠. 3대 지수 모두가 눌렸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나스닥 역시 플러스 0.1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박적인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 3% 부근까지 플러스 정확히 2.67%까지 강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천연가스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천연가스도 플러스 3.38%, 국제유가도 플러스 3.14%, 비트코인은 안 오른 게 있네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09%로 야 4,400달러 4만 4천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좀 4만 3천 달러 정도 부근에서 좀 맴돌고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고가 부근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 여기를 한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좀 돌파를 시원하게 못하고 요 안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네요. 자, 더불어서 금값도 플러스 온스당 2051선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2.70% 정도 올라서 3% 정도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 역시 플러스 중소형주를 가리키죠. 중소형주도 플러스 2.73% 정도 올라서 전고가 부근까지 지난 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온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제 지표도 그렇고 특별한 소식이 좀 많았었는데요.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동결을 한 지금 세 차례 정도 동결 발표를 했었었고 스위스 역시 1.75%로 2회 연속 동결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다 죄다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든 스위스든 유로존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지금 4.5%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뜻밖의 노르웨이가 좀 뜻밖했어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정도 깜짝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가 지금 식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이 된다. 정책금리가 앞으로 당분간 4.5%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찬물을 촥 끼얹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경제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직전주가 22만 명이었는데 이게 20만 2천 명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좀 환호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22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더 감소한 그런 수치를 기록했고 소매 판매 역시 10월 달에는 7,03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7,0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3분의 2 정도는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시장 예상보다 좀 개선된 흐름이고 이게 그럼으로써 경제의 높은 회복성을 의미를 하고 더불어서 전일에 이어서 기준금리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지수가 좀 장 초반부터 12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푹 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분 때문에 좀 꺼졌죠. 유럽 중앙은행 22총재인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22총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리 인하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찬물을 확 좀 끼얹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고 12월에는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로 좀 높아질 수가 있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현재 기본 전망으로 경기 침체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간추려서 제가 들고 와봤어요. 이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여기에 좀 파격이 컸죠. 이것 때문에 지수가 좀 팍 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시장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아직 그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데 뭔 소리야 지금? 시미그룹 페드워치를 보면요. 자,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인데 이거는 어제 거고 이거는 오늘 겁니다. 달라진 게 있죠, 여러분들. 자,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어제는 좀 우수했어요. 그죠? 근데 3월 달에는 한 4% 정도 줄어든 64.1%를 기록하면서 5월 달부터 5월 달에도 동결이었는데 이 동결이 아니라 5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속적으로 인하할 거야라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냥 1월 달만 동결하고 나서 계속 빠질 거야. 금리가 고금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로 좀 내려갈 거야라는 그런 연착륙을 기대하는 시장 페드워치 기록입니다. 자, 더불어서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25% 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줬고, 애플은 플러스 0.08%, 그리고 엔비디아는 강보합 수준 플러스 0.55%를 기록했고, 메타는 마이너스 0.47%, 좀 왔다 갔다 좀 혼조세가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플러스 4.92%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5%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해서 여기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일단 다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부동산이나 태양광, 은행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모더나가 장 초반부터 프리마켓부터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는 머크랑 공동 개발 중인 피부암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마자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특징주로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역시 플러스 6% 정도 올랐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GM 크루즈의 직원을 24%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럼으로써 인력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겠죠. 그 뉴스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어도비는 마이너스 6% 정도 실적 발표를 앞뒀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낮은 가이던스로 발표를 하면서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6%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태양광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인베스코 태양광 ETF가 플러스 8% 정도 상승하면서 엠페이지 에너지가 플러스 11%, 솔라이츠가 플러스 16%, 패스트솔라가 플러스 80%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 쪽도 은행 ETF가 평균적으로 4% 정도 상승하면서 은행 쪽도 지난 3월 달 은행 위기, 부도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테슬라가 5% 정도 올랐고, 더불어서 알고말도 플러스 한 4% 정도 올랐고요. 리벤트도 플러스 8% 정도 올랐어요. 다만 폐장하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0.19% 정도 하락했고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한 수치인데, 일봉상 보면은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루시드 역시 보시면 플러스 14.48%까지 상승했고요. 회장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0.97% 정도 기록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저금리 시대 때문에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것이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여서 테슬라 역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지고 태양광을 좀 들고 왔고요. 자, 어제 언론 보도가 장 끝나고 언론 보도가 있었죠. 한국에서 첫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마존이 밝혔고요. 2만 5천 가구를 좀 공급하겠다. 그럼으로써 약 2,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서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대명에너지라든지 S에너지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KCC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또 상승했죠.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인 만큼 기술주 중심으로 마진이 좀 많이 남을 거고 그럼으로써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 네오셈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을 선두로 HPSP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LTC 그리고 자비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고영,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ISC, 피델릭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2차 전지에 5년간 38조 정도로 지원하겠다. 라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폐배터리 쪽도 규제를 푼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폐배터리 쪽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도 테슬라도 상승세를 보였고 전기차 관련주 루시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리튬, 폐배터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거는 STX를 선두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이오라든지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드, 와, 어제 너무 잘 갔죠. LNF도 그렇고, 삼알루미늄도 6% 정도 올랐었고, 석경 KT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역시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세비캠, 그리고 리튬 포어스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들.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상의원 이제 총회를 비대위원장을 좀 가닥을 잡으려고 위원회를 엽니다. 오늘 총회를 여는데 이때 좀 유망권에 포착되는 인물이 한동훈이라든지 그리고 원희룡이 지금 좀 유망권에 좀 들어왔죠. 근데 다만 한동훈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만 좀 단점이 있고 원희룡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라는 이유로 좀 단점이 있는데 원희룡이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 두 명이 좀 유력한 후보로 지금 후보인 상황이고 뽑히면은 이제 총회부터 대선까지 좀 끌고 가겠다 대표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관련주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원희룡 관련주는 급등의 계기가 또 될 수가 있죠. 제주반도체도 눌렸다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원희룡은 제주반도체 누리플랜 SAT가 있고 한동훈은 와이드 플래닛이라든지 TN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대상홀딩스, 우, 덕성우, 깨끗한 나라 우, 깨끗한 나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쯤에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초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라고 주말 사이에 발표를 하던지 그렇게 좀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움직임이 없더라도 다음 주에 좀 터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나 한동훈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랑 함께하는 공간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 남겨주시면은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정 관련주 그리고 실시간 시장 이슈, 시장 분석 등 다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